어디 보자. x 이것은 부등식의 해를 포함하고 이 말은 아마 이 부등식을 풀면은 답이 이거다. 그러니까 답이 얘보다 더 작은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 and 부등식 이것을 풀면은 그 부등식의 해 속에는 얘가 들어가 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초록색부터 그러면은 x제곱 빼기 3 절대값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절대값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두 번으로 나눠서 크게 되면 절대값은 있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해서 x가 0에서 3 사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빼기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더하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x가 빼기 3에서 0 사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진짜 답을 이제 만들 때는 이 범위 안에서 이제 나온 답만 인정 가능하므로 이 답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 진짜 답이다 말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이제 정상인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 답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 답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이것일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 중이니까 이 조건을 벗어나는 건 답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거든. 말뜻이 원래 그렇게 진행이 된 거야.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3과 요렇게 됩니다. 자,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x가 알파보다 작다는 것은 부등식의 해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부등식의 해예요.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답이 나오는 거죠. 빼기 3에서 3까지가 나오는 것이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 그런데 그 녀석이 요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림 그려서 한번 볼까요? 빼기 3과 3 사이에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돼야만 다 이제 싹 다 포함한다고 할까요? 알파라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느낌이 좀 오나요? 그러면 여기 3이랑 알파에 주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3보다 좀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알겠니? 네, 그렇게 해서 알파의 범위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계산을 통해서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역시 두 번째 계산도 이것과 다르지 않고요. 항상 그 절대값 있는 쪽이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다 답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도 계산이 여기와 똑같이 이렇게 일단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게 진짜 답이라는 것도 완전히 똑같이 뺏겨서 나오는 거야. 다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번에는 파란색 범위가 해에 포함이 된다. 아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요거 지은 요거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요것이었는데 범위가 해에 포함이 된다 그랬으므로 0부터 베타라 그랬잖아요. 그럼 0부터 베타 요 사이에 있는 요 범위가 해에 쏙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0은 3보다 작으니까 됐고, 베타 어떻게 해야 되지, 베타? 당연히 베타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베타는 또 0보다 작은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1번에서 하나, 2번에서 하나 결과를 얻어내는 거다. 됐다.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알파는 3보다 큰 사람들로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베타는 빼기 3에서 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둘을 뺐을 때 값이 가장 작을 수 있으면 작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가장 작은 거에서? 그쵸. 알파 제일 작은 거에서 베타 제일 큰 거를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정답은 3에서 0을 뺀 3이다. 절대값은 뭐 붙여도 여기서는 고만 안 붙여도 고만이라 일단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자, 괜찮았니? 요런 느낌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 다음 것도 가볼게. 여기에 부등식의 해가 이것이다. 실수 AB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가우스 기호 X라는 것은 항상 정수를 답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X가 1점 얼마다. 그러면 답은 1. 2점 얼마다. 그럼 답이 2. 여기가 3점 얼마다. 그럼 답이 3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 그러니 그냥 가우스 X는 정수인 n이 나오겠네 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도 괜찮아. 그러면 n의 제곱 3n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고요. 그래서 n 플러스 4 n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요. n이 마이너스 4에서 1 사이에 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한 그 n은 정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n은 정수만 가능하니까 이제 n은 빼기 3과 2와 0, 빼기 1과 0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n이 아니고 그 n 속에 있는 x예요. 여기 책에도 보면 x를 찾아라 그랬거든. 아니, 근데 n은 찾았는데 x는 뭐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자, 잘 보자. 그 여기 있는 숫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랬어. 그럼 빼기 3 더하기 얼마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빼기 3이 나오는 게. 그래서 x가 빼기 3에서 빼기 2 사이의 수였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요게 바로 x의 범위인 거죠. 요렇게. 마찬가지로 x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볼까나?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하면 똑같은 생각을 반복해. 그럼 빼기 2 더하기 얼마가 이렇게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x가 빼기 2에서 빼기 1 사이다 라고 또 생각해도 괜찮아. 벌써 이 두 개 지금 생각했거든. 나머지 두 개 더 생각해주면 여기 나온 범위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할 거야. 이것도 좋고 일단 얘도 상관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더 이제 나오게 되죠. 범위가. 예, 그 모든 범위를 다 이어주면은 이제 x는 최저 빼기 3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빼기 1을 타고 올라가서 빼기 1 0 해가지고 어디까지? 0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이쿠 1까지 미안해. 왜냐하면 정수 부분이 0이 나오려면 x는 0. 얼마다 라는 뜻으로서 0과 1 사이에 있는 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답니다. 좀 빠른가요? 아, 그래요.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이제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 다음 표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진짜 계산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까지 가면 딱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결론을 내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1이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근데 마이너스 1은 없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구나. 됐니? 네. 자, 그 다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랑 비슷하게 가우스 기호 x는 정수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거는 2n 제곱에 n-6이 0보다 작다로 해가지고 계산이 가능할 거고요. 1, 2에 2, 3 해가지고 2는 4, 1, 3은 3 빼기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2 2n 플러스 3 이렇게 해가지고 0보다 작다가 되니까 n이 빼기 2분의 3에서 2 사이에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n이 정수여야 하니까 n이라는 것은 1.5, 마이너스 1에 0에 1까지 총 3가지가 나오는 것이거든. 자, 나는 이제 n을 찾았는데 우리가 원래 목적은 x를 찾는 거란다. 그러므로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x의 값은 가장 작은 빼기를 먼저 생각하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 지나서 가장 큰 거 생각하면 x가 이제 1에서 2 사이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결론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간단해지는 거거든. 자, 부연 설명 들어갈게. n이 0인데 그럼 가우스 x가 0이란 뜻인 거고 x가 0. 얼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x가 0에서 어디 사이? 1 사이 수입니다. 이런 뜻이죠. 가우스 x가 1이 되면은 이건 1. 얼마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어디서 어디 사이? 1에서 2 사이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공략을 해볼까나? 오늘 지금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힘들게 느껴지진 않니? 네. 그렇다면 요건 시간을 내서 조금만 이제 연습해주면 분명히 너가 이 수준 금방 풀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근데 연습할 때랑 들을 때랑 좀 차원이 달라, 느낌이. 그땐 쉬웠는데. 왜냐면 이제 쌤이 그 필요한 내용들을 타이밍 맞게 이제 해설을 좀 하고 있거든. 그런 작업을 이제 스스로 해야 될 때는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TV 보면 뭐 개그맨이 되게 재밌게 해주셔. 근데 내가 웃기려면 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야.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분위기 타이밍 아주 잘 맞춰야 돼요. 0과 3 사이에 있는데 아무튼 x, 그런 모든 x, 0과 3 사이에 있는 x, 뭐 0, 0.1, 0.2, 1, 1.1, 1.2 뭐 그런 애들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항상 뭐 한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뭐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고개는 끄덕여진단 말이야. 그렇다고 다 집어넣어 볼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부터 좀 고심이 시작될 텐데요. 자,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x제곱 빼기 ax 플러스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다로 원래 식을 이렇게 좀 바꾸어 갈게요. 뭐 이항은 좀 괜찮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0보다 작다죠. 언제 0보다 작아?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x가 0과 3 사이에 있을 때 이 식은 0보다 항상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살짝 의미를 재해석합니다. 알겠니? 예,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곡선이에요. 포물선이거든요. 그분께서 0보다 작으면 좋겠어요. 0보다 이렇게 작은 쪽 밑으로 내려간 게 있긴 있겠죠. 저 검은색 선은 x축입니다.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어디 사이다? 0에서 3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저 범위는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압축이 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0에서 3 사이에서 그래프가 말이지, 요 0에서 3 사이의 그래프가 이 부분이 무조건 뭐하다? 0보다 작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나타낸 그림이야. 지은이의 절절한 마음이 잘 담겨있죠? 그 0일 때 0보다 작아야 되고요. 3일 때 0보다 작아야 그 사이의 구간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이에서는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의미 봤어요? 그러면 계산 들어갈 자신이 있는 거지. 0을 대입한 게 0보다 작거나 같고 3을 대입한 것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a제곱 마이너스 9고요. 3 대입하면 9, 3a, a제곱 마이너스 9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AND여야 하는 거예요. 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이 느낌표의 뜻은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먼저 3에서 마이너스 3 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요건 a제곱 빼기 3a 0자, 요건 a가 0에서 3 사이구나 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이제 좀 낙서를 했어요. 그러면 AND이니까 이것은 교집합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빼기 3, 3과 0, 3의 교집합은 결국에 누구게? 0, 3이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A 값의 범위를 전부 다 구한 거야. 끝.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 읽기가 좀 잘 돼야 되고 적절히 이제 간단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사실 다 잘 따라해. 이제 의미 해석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뭘 한다고요? 의미 해석. 의미를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데 계산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만 왜 그 계산을 이 타이밍에 해야만 하는지를 몰라서 시작 못하는 것 뿐이거든. 이제 고등학교 수학의 수준 높은 경지는 바로 알아듣는 건데요. 오늘 이러한 문제 스타일은 되게 고정적이고 많이 나와.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아, 이 스타일 유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투, 이렇게 생긴 모양, 이 사람들 유행입니다. 유행. 그래서 조금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충분히 다시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거야. 자, 좀 힘든 부분 없었나 모르겠다. 네. 괜찮아? 네. 실수 xy가 방정식을 만족을 시킵니다. 즉, 이 방정식에는 실수가 들어가는군요. 허수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쩌라는 거지? 이래가지고 풀 수가 있을라나? 인수분해 되나? 하고 해봤는데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때 한번 이런 거 해보죠. 이것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어요. 자, x에 대한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 즉, x가 주인공이므로 x 외의 인물들은 조금 이렇게 도드라지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2, 또 이 y, y제곱 빼기 9를 다 개수처럼 생각을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개수처럼 생각해주자. 네, 그리하여서 가운데 보시면은 b제곱 빼기 4a c를 해가지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별식이니까요. 그래서 4y의 제곱 8y제곱 플러스 8 곱하기 9가 되는데 이때 약분이 가능하죠. 4일은 4, 4, 2, 8, 4, 2, 8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y제곱 둘 다 y제곱이네. 참. 마이너스 y제곱이 플러스 18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요. y제곱이 1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가 루트 18과 마이너스 루트 18 사이에 나와야 되는 거지. 예. 아, 근데 망했다. x의 최대값 찾으라 그랬는데 y의 최대 최소를 찾아버렸어.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이 얘기를 이런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똑같이 이번에는 y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이 y가 도드라지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y의 제곱이 오고요. 2x y가 오고요. 2x 제곱 빼기 9는 0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2x 있는 거랑 2x 제곱 빼기 9 있는 걸로 보고요. 판별식을 씁니다. 왜 쓰는지 알겠니? 하다 보면 이렇게 y의 범위 나오는 것처럼 x 범위가 나올 테니까 라는 마음을 갖는 거야. 1번은 답은 구하지 못했지만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다루게 된다라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도 b제곱 마이너스 4 ac 해줄 수 있는 거고요. 4는 약분하면은 x제곱 2x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될 거고, 그래서 x가 3에서 마이너스 3 사이, 그러니까 x의 최소는 3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3, 최대는 3이라는 거 얘기해 줍니다. 최대 얼마? 3이요.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별식도 쓸 수 있는 거구나. 판별식도 판별식 이런 역할을? 희한하네. 판별식 이렇게 써본 적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 해서 하나 배워두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최대 최소를 찾는데 도움이 됐어요. 어떤 조건? 실수라는 말이 있었을 때 부등호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나오는 그런 특이한 일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실수란 얘기 나오고 2차 식이 나오면 판별식 0보다 크다를 써서 특정 문자의 범위를 구할 수 있구나. 이것이 오늘 배워야 하는 포인트. 요런 거고 밑에는 아까랑 조금 다른 대처인데요.
x 더하기 y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는데 식은 2차식이 있고 실수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서 뭔가 좀 될 것 같아. 다만 얘의 최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x 더하기 y를 k로 놓는다. 그 다음 y를 빼기 x 더하기 k라 한다. 그래 놓고 여기로 와서요 2x 제곱하고 y 자리에 빼기 x 더하기 k의 제곱이라고 한다.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빼기 1은 0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x가 무슨 수다? 실수이니까 요 식은 실근 갖는 식이겠네. 요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돌파구가 돼요. 실근을 갖는다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잖아.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 c를 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돼. 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3 2k제곱 이렇게 되고요. k제곱이 이제 2분의 3 사이에 있게 되는 거니까 k가 2분의 루트 6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던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대값 곧. 그게 범위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2분의 루트 6이 최대값? 2분요. k 구하는 거였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기억하자. 요거를 먼저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풀게 되었고요. 마지막 3번으로 뭘 했어요? 네, k값은 2분의 루트 6이구나. 최대는 이렇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어때? 논리 구성이 괜찮았나 모르겠네. 이 흐름을 쫓아가는 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 계산은 뭐 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흐름이야. 근데 이 흐름은 잊어버리는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차츰차츰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거야. 별거 아니지. 근데 계산은 판별식밖에 쓴 게 없어. 근데 판별식을 우리가 언제 어려워했었던 적이 있었나? 없었거든. 근데 왜 그게 안 나오는 걸까? 이 문제를 봤는데,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판별식이 역할을 하는구나를 알아내는 아하가 어려운 거거든. 저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기억하세요. 남이 한 걸 따라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 노력하면 금방 될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뭘 만들어내는 것은 조금 더 힘든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쉽다고 해도. 누군가 이제 그런 일을 해낸다 그러면 참 격려해주고 참 좀 그래야 돼. 야, 저거 아무나 하는 거 막 이렇게 이제 뒤에서 그래버리면 기운이 확 빠진다고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에 해가 없다. 또 어떤 부등식 해를 좀 같게 만들어 달라.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전부 다들 아까 그 부등식 문제 중에서 여기 3번이었나요? 요거 860번을 생각나게 만드는 문제들이야. 다 동족이라고 보면 돼요. 이 스타일과 이 말투 모양이 유행이니까 알아두자 그랬는데 벌써 지금 몇 문제인지 몰라. 한 페이지가 전체로 다 이거거든. 잘 됐어. 쌤이 3개 골라서 다시 이제 예제를 좀 보여줄 테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 한번 부탁해. 네. 참고해줘. 자, 부등식인데 답이 절대 안 나온대요. 자, 마이너스가 된 부등식이기 때문에 뭐 변형 없이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밑으로 내려간 포물선이거든. 그런데 0보다 큰 부분이 아예 없다 이런 뜻이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0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없어 라는 뜻이야. 0보다 큰 부분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의 0이라는 0은 상징물인데 x축을 말해요. x축을 우리가 y는 0이라고 불러서 줄여서 이렇게 0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여주는 그림처럼 0보다 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야. 지금 0보다 큰 부분 보여? 파란색 위로 올라간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 이 부분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얘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 없어질 때까지. 요겁니다. 0인 부분이 한 군데 있도록 한번 남겨두어 봤는데 그런 건 괜찮니? 이건 괜찮아요. 0보다 큰 부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되고요. 아니면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까지가 이제 여기 얘기의 핵심이에요. 뭐야,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 해도 괜찮은 거고 0보다 작다 그래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 들어가면 돼요.
아, 갑자기 부등식에서 판별식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연구 끝에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이 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인 풀이로 들어가자.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를 했어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란다. 네, 그래서 n 플러스 3에 제곱하고 플러스 4, 4, 16 하고 n 플러스 3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n 플러스 3이 공통의 인수이니까 n 플러스 3 더하기 16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n 플러스 3에 n 플러스 19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9에서 빼기 3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수 n의 개수가 거저 나오게 되는 거지. 네, 풀이 좀 헷갈리지 않았니? 네. 괜찮았니? 그럼 개수 세는 것만 좀 확인할게. 이거 몇 개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희한하게. 쌤 알려줄게요. 여기 눈이 완벽하게 전부 다 있잖아요. 빼서 플러스. 네, 빼서 플러스 1 하나 더 하는 거. 이게 또 시험 때는 헷갈려. 평소엔 안 헷갈리다가도.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면 돼요. 자, 기억하자. 부등식을 보았지만 그걸 이해했을 때 마치 그 방정식 느낌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것도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해달라 그랬어요. 해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 뭐 그런데 2차라는 것을 딱 말을 했기 때문에 A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벌써 딱 읽자마자 일단 느낌이 와야 되고, 해가 없다. 그럼 저게 이렇게 된 부등식인 경우에 A가 음수라면 0보다 큰 답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0보다 큰 부분이 나오지 않게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잘 조절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전혀 0보다 큰 부분은 없어요. 0보다 큰 부분. 이렇게 하면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0보다 큰 부분이 있는 거고, 더 내려가다 보면 더 이상 0보다 큰 부분은 없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알겠니? 네, 그런 일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게, 두 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 가지려면 위로 올라. 아이고, 해를 갖도록이네요. 네, 갖지 않도록으로 지금 계속 읽어버렸어. 그렇지. 이렇게 되면 해를 갖지 않는 거죠. 그럼 해를 가지려면 방금 언급해준 대로 다 위로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알겠니? 뿅. 요런 거. 자, 이거 말고 A가 0보다 크다면 어떨까? 뭐 그 생각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부 다 생각해 놓은 후에 그냥 후다닥 풀어버리면 엄청 쉽게 끝나요. 0보다 크다면 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도 좋겠습니다. 예. 요런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결국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였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해 봤을 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게 해를 갖는 거니까 이때는 0보다 커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건 안 되는 거지, 그지? 이것만 가능한 겁니다. 얘는 지울게요. 애시당초 요건 해독이 잘못된 거야. 나는 요거 두 가지만 신경 써서 1번 조건이 맞든가 2번 조건이 맞든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갑니다.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커야 돼요. 1 빼기 a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고요. a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된답니다. 어떻게 괜찮나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는 a가 0보다 크다이니까 똑같이 판별식은 뭐 이거랑 똑같을 거고요. 다른 거라고는 여기가 0보다 작게 되는 거, 요 차이.
그러면은 a제곱 1보다 크게 되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갑시다.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상황이. 그걸 생각했을 때 이제 참 작아야 된다. 그걸 생각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답 중에서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그러니까 a는 1에서 미안해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올 것. 또 요것도 a가 0보다 크다는 내용을 고려해서 이제 좀 골라내야지. 그러면 누가 온다? 1보다 크다만 오겠죠. 이 답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겁니다. 답 이렇게. 그러면 그런 사람 있나요? 어디 있나? 4번. 아닌데? 빼기 1과 0보다 크다. 0과 1 사이에 있다. 이것도 아닌데? 빼기 1과 0. 이건 좋은데 이 범위가 없잖아. 보이나요? 요거 두 개 다 정답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거 희한하네요. 일단 계산 오류가 없는지만 검토해 볼게. 저기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아야 돼요. 지금 이거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보자. 네, 다시 이렇게 훑어보니까 코미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그 문제를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계산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얘네들은 더 내려와도 상관이 없었어. 그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홀렸어 뭐야 그냥. 이건 생각할 필요가 아예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거 봐. 이게 한번 홀리면 눈에 안 보여.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보이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지금 항상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은데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저거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맨날 클 필요가 없는데 1번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 갑자기 2번 와서 마음에 이게 생기고 문제가 바뀌었어. 시험 볼 때 이런 일이 자주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렇습니다. 됐니? 계산만큼은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2차 분식 해가 모든 실수래요. 즉 모든 x값 하나도 빠지면 x값 전부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x값 전부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요런 의미. 즉 이렇게 올라간 부등식 그래프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요 축에 x축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할만하다. 방금 전에 했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리고 는이 있기 때문에 0이 돼도 괜찮다 전략을 씁니다. 0이 된다는 건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마주칠 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다. 그럼 개념 이해 끝났나요? 네,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짝수근의 공식이라는 근의 공식에 조금 개선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4a제곱에 3a제곱에 플러스 3a가 나오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 정리 좀 해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에 있어요 하고 말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a의 범위입니다. 또 여기 있네? 완전 허무해. 자주 하니까 쉬워지는 거야. 예,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자. 자, 근데 이제 느낌이 좀 쉬워졌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문제 한번. 자, 임의의 실수 x나 또는 y라 그랬죠. 즉, x, y가 뭐든지 상관없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이 부등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맨날. 네, 그런 뜻이야. 임의의라는 말은. 그거 어떡하지? 자, 요게 이제 예전에 수능에 이제 고3들 푸는 문제집에 나왔던 건데요. 생각이 조금 쉽진 않지만 방금 배운 것만 계속 쓸 거야. 자, 먼저 x에 대한 식이구나 라는 마음을 먹어. x가 주인공이니까 x가 전면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x가 없는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다 밀립니다. 마치 상수처럼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대충 봐도 그래프가 x축 위로 올라가서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와야죠. 또 나와. 그래서 판별식, 즉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 하고 c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대로 다 오는 거죠. 이렇게 오게 된다. 0보다 작다. 그럼 4가 다 있는 게 보이죠? 쟤네들은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4가 제곱을 만나 16이 되기 때문에 약분하고 나서도 4가 하나 남아요. 여기는 없어지고요. 정리하면 y제곱이 y 플러스 1이 되고요. 4y제곱 ay 빼기 6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4y제곱이 서로 또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ay 플러스 4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 그럼 a 플러스 8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돼요. 그래서 항상 0보다 적어 하려면 y 값은 a 플러스 8분의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하는데요. a 플러스 8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부등호를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잠깐 이렇게 유보를 시켜 놓을 거야. 괜찮았니? 아, 그런데 좀 이상하군요. 내가 뭐 계산을 잘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를 꺼냈고 16이 되었고 4 됐고 예,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야 이제 A에 대해서 이것저것 할 얘기가 생기는데 이렇게 합시다. 해석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았는데 임의의 실수 xy니까 y도 무슨 수든 다 된다는 뜻이거든요. x도 무슨 수든 상관이 없는 거지만 방금 우리가 계산한 바로는 x가 뭐든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소원 성취가 다 되었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는 y도 모두 다 돼야 되니까 여기는 y가 무슨 수든 상관없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절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 근데 이게 b구나. 이제 보니까 여기가 6이 아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b입니다. b 4 마이너스 b. 근데 너 있잖아, 부등식에 대한 이론을 여기서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부등식 그거 기억나니? 0 곱하기 x가 2보다 커. 이런 때는 x를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여기는 0이겠죠. 그죠? x에 뭘 넣어도 여기는 0일 겁니다. 그럼 0이 2보다 크다.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 x는 아예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0x가 빼기 3보다 클 때라는 상황을 누가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자. 그럼 x는 있다 없다? 얼마나 있어? 엄청나게 다 되죠. 다 돼. 뭘 넣어도 0이니까. 바로 요게 필요하다. 그리하여서 여기로 돌아와서 y가 뭐든 다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문제에 나와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다.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좋겠고 여기는 음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요. 그러니 부등식에 관련된 이론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예. a 더하기 8이 0이면 되고 4 빼기 b가 음수면 좋겠다. 그래서 b는 4보다 커야 하고요. a는 마이너스 8이어야 합니다. 요것이 우리가 바라던 정답일 거예요. 괜찮은지요? 이렇게 갑니다. 느낌 왔니? 네. 항상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여기에? 있어요. 저렇게 숨어 들어가 있는 거야. 저 말이 이 말과 같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사람. 수학이라기보단 막 외국어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몰라. 근데 모르겠어. 저걸 알아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괜찮았니? 네, 요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한 이론이랍니다. 그리고 판별식도 썼죠? 예, 판별식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좀 오늘 기억해주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괜찮았니? 네.